매주 화요일은 내돈 사용 설명서 시간이 있습니다.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돈을 모으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아펙스 에셋의 이상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좋은 방법들, 비법들을 또 알려주시길 기대하겠고요. 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재무상담 사례부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40대 남성분의 사례니까 제가 읽을게요. 예, 아직 2년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살고 있는 41세의 솔로입니다. 늦긴 했지만 결혼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모아둔 돈은 2억 원 정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1억 5천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분식 체인점을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평균 한 달 수입은 600만 원 정도입니다. 저 같은 노총각들은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독신 남성의 사례군요, 오늘은. 네, 네. 맞습니다. 자, 일단 뭐 이 정도 되면 일이 많아서 많이 네. 바빠서 결혼을 못했다고 우리가 뭐 짐짓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네. 네. 원래 또 결혼이 그렇습니다. 또 안 해보면 하고 싶은 게 또 결혼인데 네. 만약에 제가 이분의 입장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는데 네. 뭐 일단은 뭐 하신다니까 네. 제가 하시는 거에 맞춰가지고 뭐 확실한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지금 사례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큰 틀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 부분 자체 뭐 세세한 부분 자체는 없거든요. 그만큼 사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돈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우리가 조금 보시는 게 맞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사업을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법인 사업은 조금 더 낫죠. 그래도 개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의 돈과 그리고 가게 돈이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이제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에서 대충 600만 원 정도의 수령액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서 분식집 2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이건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분의 자산 현황을 보니까 재산도 그동안 꾸준히 모아왔고요. 그리고 체인점 가게도 네, 2개나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이 정도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1등 신랑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산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또 분석까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가계부를 적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네.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이 많아지고 그렇다 보면 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뭐 매일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데 굳이 뭐 아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혼자 살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을 안 했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의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틀을 재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준비된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면서 예.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먼저 한번 보시면 뭐 일단 생활비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뭐 기타 공과 잡비부터 시작해서 밑에 보면 뭐 종신보험, 실비보험, 개인연금 그리고 뭐 개인 적금까지 조금 나눠 놨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조금 보실 부분이 있는데 일단 생활비하고 기타 공과 잡비 부분을 합쳐서 제가 300만 원을 조금 잡아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막 그냥 이렇게 돈을 쓰시다가 뭐 무작정 저축의 절반은 무조건 저축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200만 원씩만 쓰셔야 됩니다 하면 실천이 안 되겠죠. 차라리 이럴 때는 쓰는 돈, 어차피 뭐 나가는 돈이 한 250만 원 정도 된다면 거기에서 한 50만 원 정도는 CMA를 통해서 조금 저금을 조금 해 놓으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뭐 이렇게 뭐 경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실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럼 그 돈에서 빼나가고 아니면 그 달에서 그 경조사가 없던 달에는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적인 부분을 좀 더 마련을 하고자 제가 50만 원은 CMA를 통해서 모아놓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렸던 부분이고 예. 그리고 종신보험을 잠시 한번 보시면요. 종신보험이 30만 원이 적혀 있는데요. 거기 안에 내용적인 부분에서 연금 전환이 필수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혹시나
혹시나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자기 노후를 위해서 그 돈을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금 전환이 꼭 되는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게 맞겠고, 그 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 원을 해놓은 이유는 그만큼 본인에게 아프면 서럽죠. 혼자인데. 그래서 본인의 몸을 좀 더 챙기시라고 20만 원 정도는 한 개 아니면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암보험을 포함해서 20만 원 정도의 실비를 꼭 마련해 놓자 라는 의견을 드리고, 밑에 적금은 바로 유동성 확보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자 이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바로 제가 이제 뭐 실질적으로 대출을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생애 최초로 집을 한번 사보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릴 텐데요. 자 일단 뭐 31평대 경기도 지역에 가면 3억 5천만 원 정도 되면 충분히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돈을 본인이 모아놨던 3억 5천으로 사자는 게 아니고 대출을 조금 받으십시오. 지금 이자가 상당히 쌉니다. 이를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남는 건 그래도 집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을 꼭 구입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내 집 마련도 하고 이제 반려자를 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금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로 대표님 저희가 네. 오늘 처음 뵙는데 아주 시원시원하십니다. 예, 그리고요, 고맙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신혼부부나 예비부부가 지금 어떻게 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개선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세부 그림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답안지를 먼저 제시를 해주신 네,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개략적으로 이렇게 짜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까지 주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재무 개선 후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특히나 눈이 띄는 게 바로 주택 구입입니다. 네. 전세에 사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이분이 이제 사업자시죠. 예. 사업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불안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이라는 게 꾸준히 600만 원씩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은 안전자산에 대한 범위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집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집을 마련하되 대신에 제가 대출을 조금 1억 정도의 대출을 끼자고 했던 이유는 지금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대출금리 낮춰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시면 이자는 2.1에서 3% 내외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크게 뭐 큰 돈을 뭐 이자로 내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 평당 1,000만 원 내외로 해서 좀 더 구하신다면 이것은 집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집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치를 투자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나.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취득의 의미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이분이 한 2억 원 정도의 예적금이 있었습니다. 네, 집을 맞습니다. 사는데 여기서 1억 정도는 떼서 그쪽으로 보태고 네. 나머지 한 1억 정도가 있잖아요. 예, 예. 그 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셨죠? 그 금액은 이제 우리가 주식이나 네. 펀드를 운영하시는 게 맞겠죠. 네. 자, 사실 그 주식이나 펀드로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부동산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네. 있는데요. 부동산은 이미 뭐 집을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또다시 부동산 구입하시게 되면 세금 부분이 또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세적인 측면도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주식이나 펀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펀드도 많고 주식도 많고 또 좀 위험성이 있는 자산들이어서 불안하진 않은지, 구체적으로 1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게 좋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1억이라는 금액 자체를 우리가 뭐 주식에 뭐 투자를 하자 하면 거부감부터 드는 게 사실이죠.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이 40대인 점, 그리고 혼자서 지낸다는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절대로 1억이라는 돈을 주식 투자를 못 하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주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너무나 거부감 느끼실 필요도 없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자산 배분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는 글로벌적인 부분보다는 국내 증시 안에 놓여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ELS라든지 아니면 현재 주식의 직접적인 투자,
아니면 ETF 그리고 나머지 부분 펀드 상품을 통해서 적립식으로 다가가시는 방법도 긍정적인 방법이지 않나. 그래서 주식에 대한 부분 자체를 뭐 1억이라는 금액을 봤을 때는 30% 정도로 운용한다면 나머지 70%를 간접 상품 위주의 상품으로 가입을 하셔서 가져가시는 전략. 그래서 1년보다는 주식은 어차피 유동성이거든요. 그럼 1년 내외로 보신다면 나머지 간접 상품에 대한 부분은 2년에서 3년 정도의 주기로 계속적으로 체인지해 가시는 전략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앞서서 재무 개선 포트폴리오를 네. 짜주신 거를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개인 연금에 100만 원을 짜주셨어요. 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 자체가 뭐 사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거든요. 네. 뭐 저 앞에서 보신 것처럼 네. 그랬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지금의 소득 상황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연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미 납입기간과 거치기간을 보시더라도 납입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거치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연금에 대한 밸런스 팁을 조금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납입기간과 거치기간을 봤을 때 이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거치기간은 길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납입기간도 애매하고 그리고 거치기간도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55세부터 65세 사이에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40대라고 하면 이미 뭐 납입도 그렇고 거치도 그렇고 합쳐서 20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이라도 빨리 어느 정도 큰 금액을 납입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거치기간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된 연금 수령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 여기에 100만 원의 금액을 넣어놨습니다. 예. 네. 40대이시고 또 독신이시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 포트폴리오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주셨고요. 보험이 앞서 보니까 종신이 30만 원, 실비보험이 20만 원, 원래 50만 원 정도를 배정을 하셨거든요. 네. 보험과 관련된 전략, 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맞습니다. 자, 일단 뭐 종신보험 가족을 위해서 가장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겠죠. 요즘 종신이 별로 인기 없던데요. 변액 같은 거 많이 들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종신 우리가 예전에 갑자기 제가 그 골프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우승도 했었는데 그 선수 아버지가 뭐 일찍 돌아가셨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보험금 수령 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그때부터 이제 골프를 시작해서 지금 그렇게 대성했다는 얘기를 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꼭 그 선수 이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분입니까, 선수가? 여자분입니다. 여성분이고. 자, 근데 그만큼 그런 것처럼 종신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뭐 지금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해서 가는 부분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없을 때, 내가 가장인데 내가 없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자, 막연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없을 때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적금을 들어 놓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거기에서 키포인트를 드렸던 게 바로 연금 전환이 필수적으로 되는 상품으로 하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종신을 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더라도 연금 수령 기간이 되면 연금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 금액을 수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변액 종신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시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의 사례를 보면 이미 어느 정도가 갖춰진 상황에서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라서 포트폴리오의 설계가 어느 정도는 용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결혼 자금을 준비할 때 가장 유념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렇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일단은 이 정도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결혼하실 분에게 가서 나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면 매력도가 상당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결혼하는데 제가 한 30%의 영향을 줬다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앞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유동성 확보라는 부분인데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 바로 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타이트하게 재무 설계를 하게 되면 재무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유동성 자체를 조금은 확보를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유도리 있게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포트를 보시다시피 300만 원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자기가 쓸 수 있는 금액이 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적금도 100만 원 있죠. 거기에 주식이나 펀드 자금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뺏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혼 준비를 하더라도 내가 지금 길게 봤던 종신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약하지 않아도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은 바로 유동성 확보를 필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재무 설계를 짜셔야만 내가 재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혼할 때 그리고 가장 크게 준비해야 될 게 뭐 집 아닙니까? 근데 집 문제를 앞서 해결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네. 유동성만 일부 해결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내돈 사용 설명서 아펙스에셋의 이상로 대표와 함께 40대 독신자 남성분의 사례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금 관리에 성공한 골프 선수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